자, 원어민은 사형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논문에 따르면 원어민도 3형식과 4형식을 쓸 때 다른 문장들과는 다르게 순간 멈칫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즉 언어적 본능으로 4형식과 3형식 사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 짧은 시간이지만 뇌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I gave a letter to Mary. 3형식입니다. I gave Mary a letter. 4형식이죠. 이 두 문장 너무 쉬운데 이 짧은 문장 중간에 원어민의 생각이 멈칫한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하나 풀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역격동사와 수요동사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4형식 그러면 수요동사라고 배웁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저희 영상에서는 역격동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I cooked Mary dinner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cook은 수요동사입니까? 수요동사죠. 그러면 역격동사입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I cooked dinner for Mary. cook은 여기서 수요동사입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격동사입니까? 이건 맞습니다. 자, 역격과 수요. 뭐가 틀리지? 헷갈리시죠? 자, 오늘은 이 이름 속에 숨어있는 재밌는 비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4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4형식을 중심으로 3형식까지 역격동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전체를 한번 다루면서 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벙벙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틀을 하나하나 채우면서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4형식이라고 할 때 주로 우리는 수요동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좀 생소한 역격동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답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역격과 수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4형식과 3형식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역격이라는 게 뭔지부터 제대로 한번 잡아가 보겠습니다. 자, 수요동사라고 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편하긴 합니다. 뭔가 준다는 느낌, 수요, 쉽죠? 근데 저희는 역격이라는 다소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일부러 영상을 재미없게 어렵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저희들 생각에는 이 역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이름입니다. 우선 역격동사에서 여는 더불어 여자입니다. 지난 역격동사 첫 번째 시간에 핵심 코드 중에 쌍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이 전달될 때 그 쌍방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자, 더불다. 이것도 혼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 못하면 원어민의 4형식 동사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수요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것이 전달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자, 내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전달을 했다면 상대방은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수요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고받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예문 I cooked dinner for Mary 라고 한다면 메리를 위해서 저녁을 했다고는 했지만 그녀가 받았습니까? 먹었습니까?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으세요? 자, 원어민들은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for를 쓴 겁니다. 만약에 100% 확신할 수 있다면 to를 씁니다. 자, 그런데 cook은 for만 쓰는 역격동사입니다. 왜 cook은 for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give라는 단어는 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누군가에게 줬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받게 되겠죠. 그것이 give 속의 core meaning입니다. 자, 그런데 cook은 어떤가요? 내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요리했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못 먹는 거죠. 자, I cooked dinner for her. 자, 저희가 여기서 전치사 표현에서 to의 기본 개념은 끝에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for는 가치의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끝에 전치사라는 것은 끝에 닿아야 합니다. 즉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지만 for는 그렇지 않죠. 방향만 보여주는 것이지 반드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 I cooked dinner for Mary. 이거는 수요동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역격동사는 맞죠. 쌍방이 존재하니까. 저희가 역격동사나 이름을 쓰는 것 조금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이 동사들의 접근을 해야 이 원어민이 쓰는 문법, 느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격동사가 그런데 아주 영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늘 헛돌게 되죠. 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I cooked Mary dinner. 그런데 이 문장은 대부분의 문법책들이 수요동사 합니다.
이 수요동사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자, 그렇습니다. 100% 그녀가 저녁을 받은 겁니다. 100% 내가 해준 저녁 요리를 그녀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형식에서는 100%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자형식에서는 기브든 쿠기든 지난 시간에 또 뭐 바이든 어떤 동사든 상대방은 그 전달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사형식은 원어민들이 뭐 즐겨 쓰고 일상적인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삼형식은 그 뉘앙스가 뭐 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삼형식과 사형식은 어떨 때는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다음도 계속되는 뭐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역겹동사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I gave Mary a letter. 이 문장과 I gave a letter to Mary. 이 두 문장에서 우리는 원어민들이라면 이 두 문장이 뭐 반사적으로 뭐 바로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I gave까지는 원어민들도 뭐 큰 생각 없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순간 원어민들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Mary a letter로 갈 것인지 a letter to Mary로 갈 것인가. 자, 그래서 브레인이 뭐 순간 멈칫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뉘앙스가 뭐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는 원어민들의 언어적 본능에 의해서 두 가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어는 틀림없이 순서의 언어입니다. 자, 명료한 것일수록 앞에 놓고 대화 중에 새로운 것일수록 뒤로 갑니다. 자, 이거 뭐 저희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죠. 자, 이것을 discourse giveness라고 하는데, 자, 이 문장 I gave Mary a letter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것이 a letter죠. 부정관사 어를 썼다라는 것은 대화 속에서 이 letter가 a letter가 처음 등장했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많이 보는 겁니다. 물론 I gave a letter to Mary도 뭐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원어민들의 언어적 습관은 거의 이 문장을 안 쓰는 겁니다. 난 이 비슷한 문장 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문장은 대부분 I gave the letter to Mary입니다. 자, 정관사를 쓴 거죠. 우리가 그만큼 어와 더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사편에서 계속 언급했던 new information, old information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관사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는 어려운 동사가 거의 없고 아주 일상에서 쓰는 동사들입니다. 논문에는 역격동사의 음절이 대부분 한 음절짜리의 간단한 동사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즉 원어민들에게 이 사형식은 어릴 때부터 뭐 늘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자, 이번 사형식에서 자, 우리도 이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한번 이어가 보죠. 자, 첫 번째가 discourse giveness라고 했죠. 자,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다시 한번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정보일수록 뒤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heaviness and complexity입니다. heaviness and complexity. 이건 무겁고 복잡한 거죠. 자, 문장에서 무겁다라는 것은 길다라는 거죠. complexity도 사실 대부분 긴 내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복잡한 거니까요. 자, 예문 한번 보시죠. JJ gave Samuel a bottle of his favorite red wine. 자, 이 문장을 JJ gave a bottle of his favorite red wine to Samuel.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자, 이런 문장 형태는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원어민들은 길고 복잡한 내용은 뒤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사형식 문장이 유용한 이유가 이것도 됩니다. 자, 길고 복잡한 내용을 뒤로 보내는 데 있어서 사형식이 잘 매치가 되죠. 자,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역격동사는 쌍방이 존재하고 그 쌍방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쌍방은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나 단어가 굉장히 짧죠. 이 간접 목적어 자리에 오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아주 영어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사형식은 영어에 있어서 정말 많이 쓰고 정말 유용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없고 원어민들은 너무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잘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희들 영상 뭐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스스로 노트하셔서 정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사형식입니다. 앞으로 뭐 단어들과 문장들을 조금씩 더 쌓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사형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